어머님, 우리 유나도 요즘 영화에 관심이 많아요. 이번 여름 방학에 해외에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참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바쁘다, 아프다, 시간이 없다며 온갖 핑계대며 10년 동안 집안 행사에 한 번을 안 오다가 이번에는 왜 왔나 했더니 부탁할 게 생기니까 제 발로 먼저 오는구나. 어머님, 제가 그동안 좀 부족했죠?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니. 너희가 알아서 해. 왜요? 왜 안 도와주시는 건데요? 손주 교육비인데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신다고요?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해? 너무한 건 너지. 내가 밖에서 시댁 흉 보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10년 동안 집안 행사 참여 안 해도 넘어가줬더니 뒤에서 시댁을 아주 우습게 알더구나.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참을 수가 없네. 그제야 며느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어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 소원대로 해줄게. 앞으로 시댁 집안일 안 와도 된다. 절대 오지 마라. 와도 문 안 열어줄 거야. 대신 시댁 지원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4세 유금자 씨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신 유 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매년 7월 이맘때가 되면 여전히 손이 먼저 움직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남편의 기일. 유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왔네요. 상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리는 유 씨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유 씨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무릎이 성치 않아도 그날만큼은 부엌에서 손이 쉬질 않았죠. 밥 2공기, 국 1그릇, 삼색나물, 송편 몇 개. 형식은 간소화했지만 마음만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며느리에게만큼은 자상했었죠. 처음 며느리가 시집 온 날. 요즘 시집살이란 말도 다 옛말이지. 며느리도 귀한 손님이야. 그래도 혹시 힘든 거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해라.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활짝 웃곤 했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과 며느리가 시댁에 올 때면 어김없이 지은이는 앉아있게 해하며 막아섰고 무거운 짐 들면 그건 아들 네가 들어하며 나섰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걸 알기에 유 씨는 더욱 서운했습니다. 그토록 잘해준 시아버지인데 그런 시아버지의 기일의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자리에 나타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 씨는 어김없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 토요일에 아버지 기일이라 간단히 식사만 하려고 하는데 올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익숙한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날이요? 저희 회사에서 주말 워크숍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저도 아예 못 가는 건 아닌데, 오후엔 일정이 좀. 유 씨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꼭 사정이 생긴다는 며느리의 말이 낯익다 못해 식상했습니다. 에휴, 회사 워크숍이든 독감이든 정말 이렇게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만 매번 겹치는 걸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잘 챙겨주던 시아버지 기일인데. 며느리의 태도에 유 씨는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몇 해 전 설 명절 즈음 가족 식사 자리에서의 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 제사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자 며느리는 웃으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졌었죠. 제사라는 게 옛날처럼 꼭 챙겨야 되는 건가요? 유 씨가 당황에 멈칫하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머니도 부담되실까 봐요. 시아버님 제사까지 꼭 챙겨야 하나 싶어서요. 며느리가 예전 내뱉은 그 말이 오늘따라 유독 뇌리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 하나로도 알 수 있었죠. 며느리가 시댁의 마음을 얼마나 덜 주고 사는지 말입니다. 반면 캐나다에 사는 딸과 사위는 달랐습니다. 딸과 사위는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면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벌써 7월이네요. 비행기표는 미리 끊어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유 씨는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너희는 멀리서 사는데 꼭 그럴 것까지는 없다. 사위도 바쁘면 안 와도 돼. 그러면 딸은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사잖아요. 엄마도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빠져? 딱 그날만큼은 우리끼리라도 모여야지. 그래야 나도 이서방도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오랜 비행을 마치고 새벽에 도착해도 낮은 상 앞에 정갈이 앉는 딸과 사위였습니다. 멀리 살아도 지키는 사람 있고 가까이 살아도 슬그머니 빠지는 사람도 있다는 걸 유 씨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꼭 제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유 씨도 그런 걸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해하려 해도 한 번을 오지 않는 것은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며느리와 함께 지내오면서 유 씨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쁜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처음엔 며느리가 새댁이라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이런저런 다양한 핑계를 댔고 늘 결론은 못 온다였습니다. 유 씨는 상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사람 관계에 대해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와의 관계만큼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같은 집안 사람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점점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남편 기일뿐 아니라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 설날, 심지어 가족 생일까지 며느리는 언제나 같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일이 생겨서요. 그날은 유나가 좀 아파서요. 이유는 항상 달랐지만 결론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해는 유 씨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그마저도 며느리는 거의 받지 않았죠. 어느 날은 대신 아들이 전화를 받았고 한 번은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시댁 쪽 연락에 좀 스트레스 받아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일 있을 때 빼곤 딱히 한 적 없는데. 갑작스러운 연락 같은 거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웬만하면 저한테 먼저 말씀 주세요. 유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말은 조심스럽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도 못하나. 문득 생각해보니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시댁에 먼저 연락을 해온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안부 인사는커녕 문자 한 통 온 적 없었고 손주 생일이라 돈을 챙겨줘도 고맙다는 말은 딱 초반 몇 번뿐이었죠. 항상 유 씨가 먼저 연락해야 간신히 대답이 돌아왔고 그마저도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시댁이 꼭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영어 학원을 너무 가고 싶어해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송금한 뒤에는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라도 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마저도 사라졌죠. 이제는 말도 없이 계좌번호 하나만 톡 하고 전송되면 유 씨는 말없이 송금하는 자신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손주한테 주는 거다 생각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애써 덮었지만 가슴 한켠에는 서운함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에서 열린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본 친구들과 칼국수 한 그릇에 웃음꽃을 피우던 자리였죠. 그때 친구 하나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둘째가 이번에 회사 옮겼는데 말이지. 어머, 잘 됐다. 어디인데? 이름이 뭐더라. 에휴, 나이 먹으니까 자꾸 까먹어. 어디 보자. 명함을 줬는데. 자, 여기. 유 씨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였죠. 속으로 우연도 있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팀장이 그렇게 무섭대. 회의 들어가면 분위기 살벌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꽁에 있대. 유 씨는 순간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 무심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 팀장 이름이 뭐래? 이름이 좀 특이해서 기억에 남네. 백지은? 그 순간 유 씨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특이한 성, 똑같은 이름, 부서와 직함도 팀장. 다른 사람일 리 없었습니다. 분명 며느리였죠. 유 씨가 아무 말 없이 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친구의 말이 유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팀장이 성격이 조금 이상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회사에서도 시대쿵을 그렇게 하고 다닌대. 어머, 정말? 응. 시댁은 무식하고 시어머니는 맨날 전화해서 짜증나 죽겠다나. 그뿐이래야. 자기처럼 똑똑하게 시댁 상대해야 된다고 멍청한 애들이나 시댁에 가는 거라고 한다던데. 듣고 있던 주변 친구들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게. 요즘 애들이라지만 진짜 그럴까? 그 말을 들은 유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시댁을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심지어는 그 중에선 사실이 아닌 말도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과장해서 시댁에 험담을 했던 거죠. 친구들은 다른 주제로 말을 이었지만 유 씨는 더 이상 친구들의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어둑해지는 도시를 바라보며 유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며느리에게 심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했을 정도였죠. 그런데도 며느리는 뒤에서 욕을 하고 다녔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며느리에게 참아온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말 조심하던 것들, 그동안 건넨 용돈들, 그리고 언제나 며느리 편에서 생각해보려 애썼던 자신의 모습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고작 이런 취급이었습니다. 유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줬지만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시댁을 바보 취급히고 조롱했다는 사실에 유 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날 밤 유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먼저 며느리와 거리를 두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유 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며느리의 눈치를 보거나 연락을 기다리는 일은 사라졌죠.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 들려와도 단칼에 잘랐습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엄마, 이번에 유나 학원비 문제 때문에 지은이가 연락드릴 수도 있어요. 유 씨는 아주 짧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려고? 연락하는 거면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해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꼭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라.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니?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갑자기라고? 10년을 참았는데 갑자기라고 하니? 내가 왜 그러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너도 잘 생각해봐. 혹시 아내 때문이에요? 지은이도 나름대로 힘든 게 있을 거예요. 회사 일도 바쁘고. 됐다, 그만하자. 전화를 끊은 후 유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르고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죠. 그러던 중 유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며느리는 매년 몸이 안 좋다 직장에서 빠질 수 없다며 유 씨의 생일을 피해왔죠. 그럴 때마다 유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이번에 올 수 있니? 라며 물었던 것도 이제는 옛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며느리를 초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것이었죠. 어머님, 이번 생신에는 꼭 뵈러 가려고요. 남편이랑 다 시간 맞췄어요. 전화를 받은 유 씨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씁쓸했죠. 그렇게 애타게 오라고 할 때는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던 며느리가 이제는 오지 말라는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찾아오겠다니 말입니다. 생일 당일 딸과 사위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왔기에 시차로 힘들 텐데도 말없이 선물을 꺼내놓고 생일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엄마, 나머지는 저희가 준비할게요. 앉아 계세요. 그래, 고마워. 딸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매년 찾아오는 딸을 보면 유 씨는 늘 고마웠습니다. 뒤늦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화사한 꽃다발과 웬일로 선물까지 들고 나타났죠. 유 씨는 소파에 앉은 채 눈길도 주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못하러 왔니?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 왜 그러세요? 생신이신데 저희가 와야죠. 그 뻔뻔한 모습에 유 씨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아들은 머쓱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우리가 좀 신경 썼어요. 곧이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랐고 아들이 가져온 케이크도 함께 놓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매우 어색했습니다. 딸이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며느리와 유 씨 사이의 차가운 기류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죠. 저녁 식사 후 딸과 사위는 시차 탓에 일찍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고 거실에는 유 씨와 아들 부부만 남았죠. 잠시 정적이 흐르던 중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우리 유나도 요즘 영어에 관심이 많아요. 이번 여름 방학에 해외에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유 씨는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역시나 돈 때문이었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가씨처럼 외국 생활도 일찍 겪어봐야 하잖아요? 경쟁력 생기려면요. 남편이랑 얘기했는데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참 든든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 유 씨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가운 말투로 말을 이었죠. 그럼 그렇지. 바쁘다, 힘들다, 시간이 없다며 10년 동안 시댁 행사에 한 번을 안 오다가 이번에는 왜 왔나 했더니 부탁할 게 생기니까 제 발로 먼저 오는구나. 당황한 며느리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좀 부족했죠.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니.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자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며 따져 물었습니다. 왜요? 왜 안 도와주시는 건데요? 손주 교육비인데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신다고요? 유 씨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자 며느리는 완전히 화가 나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유 씨의 눈빛이 번뜩이며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무해? 너무한 건 너지? 내가 밖에서 시댁 흉 보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 말에 거실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아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 순간 큰 소리의 딸과 사위가 방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유 씨는 앉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10년 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댁 행사 참여 안 해도 넘어가줬더니 뒤에서는 시댁을 바보 취급하고 조롱거리로 만들더구나. 내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웠는지 알아?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고 딸과 사위는 입을 틀어막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참을 수가 없네. 유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어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사정했지만 유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그게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우선 진정하시고. 그러자 유 씨가 더욱 격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오해? 넌 이런 상황에서도 내 아내 편이니? 며느리뿐만 아니라 너도 문제야.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 씨가 아들에게 이렇게 화를 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유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소원대로 해줄게. 앞으로 시댁 집안일 안 와도 된다. 절대 오지 마라. 와도 문 안 열어줄 거야. 며느리는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대신 시댁 지원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내 돈도 시간도 이제부터는 둘째한테만 쓸 거다. 아들이 황급히 유 씨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유 씨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부모 무시하는 애가 무슨 장남 타령이야? 그것도 옛날 얘기다. 요즘은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가는 거야. 말이 끝나자마자 유 씨는 고개를 돌려 외쳤습니다. 도윤아, 며느리 데리고 당장 나가라. 오늘부터 여기는 며느리가 발 들여놓을 곳이 아니다. 아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문 쪽으로 질질 끌려 나가면서도 며느리는 끝까지 변명했죠. 어머님, 저 정말 그렇게까지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만.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그리고 오래도록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유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얼굴에 시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10년 동안 쌓인 게 다 풀린 기분이야.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새언니 행동 보면서 많이 답답했거든요. 딸의 위로에 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짓도 끝이야.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그리고 진짜 나를 아끼는 가족들을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유 씨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모든 응어리가 한꺼번에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부부가 떠난 뒤 유 씨는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딸에게 보답하기로 말이죠. 그날 이후 그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속 정리를 위한 첫걸음이었죠. 유 씨는 남편과 함께 차곡차곡 모아온 재산 목록을 꺼내 보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집 한 채, 제법 쌓인 예금, 소형 상가 건물까지 생각보다 꽤 많은 금액이 모여 있었죠. 아들 부부는 그동안 해준 것만 해도 차고 넘쳤어. 유 씨는 아들에게 줄 상속은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할 때 해준 전세금, 아이 교육비, 생활비 명목으로 보태준 돈들 그 금액만 해도 이미 억 단위였습니다. 이제 더는 마음을 쓸 이유를 붙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은 재산은 딸에게 주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유 씨의 결정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이에 유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장남한테는 그동안 해준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이미 받을 몫은 다 받았다고 명시해주세요. 1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이런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죠. 며칠 후 그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현관문 앞까지 찾아왔죠.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이에요.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유나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유 씨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이야. 내가 너한테 상처받고 무시당한 시간. 그 10년을 몇 마디 사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미 늦었어. 무너진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어머님, 제발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시댁 험담하지 않고 시댁 행사도 꼭 참여할게요. 난 이제 며느리 없는 셈 치고 살 거다. 너도 시댁이 그렇게 싫다며? 앞으로는 연락할 일 없을 거다. 서로 스트레스 주지도 받지도 말고 각자 살자. 며느리는 현관문 앞에서 1시간 넘게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며 울먹였지만 유 씨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삼킨 채 돌아갔습니다. 유 씨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이미 너무 오래 참아왔고 며느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며느리는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선물을 들고 때로는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애절하게 빌었지만 유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 딸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 거야. 오빠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유 씨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받을 만하니까 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받기만 해. 오빠 걱정은 하지 말고. 한편 외국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던 딸과 사위가 돌아와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고 딸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유 씨는 오래 머물렀던 집에서 벗어나 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던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미련은 안 남아? 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도 그 일도 다 이제는 흘러간 시간이야. 남은 인생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따금 아들과는 연락이 오고 갔습니다. 그 일 이후 다행히 아들은 뉘우치는 태도를 자주 보였고 유 씨도 아들과는 종종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냈죠. 하지만 며느리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유 씨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히 숨을 쉬는 기분을 느꼈죠. 그렇게 유 씨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와 함께 새로운 동네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도서관에 가고 근처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동네 이웃 아주머니들과 인사도 나누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편해 보여요. 딸의 말에 유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런 것 같아? 10년 동안 마음 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새로운 동네에서 만난 또래 아주머니들은 유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 씨, 너무 잘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눈치를 봐요? 맞아요.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볼 게 뭐 있어. 우리가 편하게 살아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복잡해졌을 텐데, 이제는 그런 감정도 없었죠. 1년이 지났을 때, 유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삶, 이제야 진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년 강산이 변하는 시간을 애써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구나.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와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으로 써야지. 유 씨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오지도 않을 마음을 기대하며 전전긍긍하지 않는 진정으로 편안한 하루가 말이죠.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무료이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